네, 안녕하십니까. BMW 남자 비머맨입니다. 오늘은 6GT 차량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빠르게 만나보실 건데요. 차량이 나한테 어떤 물건인지는 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나를 표현하는 명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준비한 이 6GT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 저는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패밀리카의 대안이 없는 정석 6GT 차량 준비했습니다. (6GT)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한 차량이실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세단이 아니고 그란투리스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란투리스모의 약자가 GT가 되고요, 장거리 주행을 위한 차량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거리 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차량이 편안해야 된다는 점이거든요. 장거리 주행을 할 때 짐도 많이 실으실 거고, 이제 2열 탑승도 많이 하실 텐데, 2열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주는 건 물론이고요,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장거리 여행이나 가족들 간 여행 가실 때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레그룸 공간이나 헤드룸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6GT 차량이 대안이 없는 패밀리카의 정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SUV 같은 차량도 패밀리카로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SUV 같은 경우는 차량 전고가 높기 때문에 어쨌든 무게중심이 높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식 스테빌라이저라든지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해서 승차감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는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6GT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세단과 비슷한 높이에서 2열 공간, 그리고 승차감, 그리고 트렁크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이 대체가 불가능한 차량이라는 점은 아마 다른 차량에서 찾아보기 힘든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단보다는 조금 높은 높이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량 플랫폼 자체가 이제 지금은 단종된 구형 7시리즈의 숏바디 플랫폼을 가지고 제작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2열 공간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 전장이 길기 때문에 후륜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열 탑승하시는 분들 승차감 또한 굉장히 잘 잡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디젤 모델인데요, 디젤 모델임에도 이 차량의 진동이라든지 소음에 관해서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께서 이 620D 모델을 시승하시면서 디젤이 맞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정도로 조용하고 안락한 승차감을 보여주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BMW 장점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운전 자체의 즐거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6GT 같은 경우에는 긴 전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 마음대로 차량이 잘 따라와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지만 내 개인적인 운전자의 만족도 또한 잡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선 변경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차량이 잘 따라와 준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6GT 같은 경우에는 디젤 모델과 가솔린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 2000cc,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3000cc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은 630i 차량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 BMW 실키6 엔진이 또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선택을 많이 받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 BMW에서 차량을 하나만 딱 구매를 할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차량은 이 6GT일 정도로 활용성도 다양하고요, 내 개인적인 운전에 대한 즐거움 또한 느낄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GT의 외관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외관을 보시면은 기존에 보셨던 G바디 차량들하고 이제 동일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키드니 그릴 가운데로 보시면은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키드니 그릴은 익숙한 형태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 스포츠 트림이기 때문에 에어 인테이크가 굉장히 날렵한 모습으로 디자인되어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라이트 쪽을 보시면은 이제 어댑티브 LED가 적용되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린 옵션인 630i M 스포츠 모델부터는 레이저 라이트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측면부를 보시면은 M 스포츠 엠블럼과 M 스포츠 브레이크 캘리퍼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은 620D
이제 후륜 모델 M 스포츠 모델이라서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GT 차량에서 가장 이제 유려한 디자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프레임리스 도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프레임리스 도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예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서 저는 이 부분도 차량 선택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 캐릭터 라인 따라서 측면으로 오시게 되시면은 유선형으로 굉장히 잘 빠져있는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가변식 스포일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속에서는 이 가변식 스포일러가 닫히게 되고 고속에서 올라오게 되는데, 이 스포일러는 수동 조작으로 펼칠 수도 있고요, 수동 조작으로 또 닫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 스포일러가 존재함으로써 유선형으로 빠져있는 디자인에 한몫을 더 해주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란투리스모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600리터에서 2열을 폴딩하게 되면은 1800리터까지 확장이 가능하고요. 2열 폴딩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 쪽에서도 이렇게 폴딩이 가능하지만 2열 쪽에서도 폴딩이 가능하시니까 이 점도 알아주시면은 차량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트렁크 덮개를 떼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광활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는 사실 세단에서 찾아보기 힘든 트렁크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열에 들어와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역시 선루프 공간일 것 같은데요, 선루프가 굉장히 널찍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대로 B필러를 따라서 내려오시면은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어서 역시 2열을 배려하는 차량이다 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그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유가 있게 주먹 2개 정도가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헤드룸 공간 같은 경우도 제가 키가 180 정도가 되는데 주먹 하나가 들어가는 사이즈 정도로 안쪽으로 좀 더 파여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동으로 작동이 가능한 롤러 선블라인드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패밀리카의 정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 컨디셔너가 이제 4존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2열에서도 독립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2열 시트에서도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2열에서 리클라이닝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탑승하실 수도 있고요. 전동식으로 이렇게 누워주시면은 좀 더 편안한 승차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보시면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으로 연동이 가능하고요. 공조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직관적으로 물리 버튼과 터치 버튼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단 쪽으로 내려오시면은 무선 충전 패드와 컵홀더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ID7이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기어 스틱이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량에서 보기 힘든 버튼 중에 하나가 스포일러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양쪽으로 열리는 스토리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앞뒤 조수석, 운전석 할 거 없이 전부 다 편하게 사용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GT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어깨선만 따로 조절이 가능한 시트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의 편의에 맞춰서 시트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한 착자감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나파 가죽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타공 부위를 보시면은 통풍 시트가 적용되어 있다는 것 또한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나파 가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 가죽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들부들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트 색상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모카 색상과 블랙 색상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알아두시면 선택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승 코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고속과 저속 코스가 좀 혼합된 코스로 이제 주행을 해볼 거고요. 이 6 시리즈가 긴 전장을 갖고 있음에도 이 코너를 돌아가는 느낌이 굉장히 날카롭게 잘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후륜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고 후륜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용 도로로 올라와서 속도를 좀 내볼 건데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사이드 볼스터가 제 몸을 단단히 좀 잡아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BMW 또 강점 중에 하나가 이 고속에서 안정성이 굉장히 좋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고객님들께서 시승을 해 보실 때도
지금 이 속도가 맞냐고 질문을 좀 많이 해주세요. 계기판 속도가 뭐 고장난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주실 만큼 고속에서 안정성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포츠분들을 놓으니까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무거워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조향에 방해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 차선을 굉장히 잘 잡고 갈 수 있도록 단단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km 구간 단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반자율 주행 모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지시는 켜고 차선을 갑작스럽게 좀 변경을 해볼 건데요. 차량이 굉장히 기민하게 따라와 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속을 하게 되시면은 아직 좀 더 달릴 수 있어 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모습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컴포트 모드로 변경했을 때는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패밀리카의 정석이지만 운전자의 즐거움을 극대화한 BMW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속에서도 스티어링 휠 조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뒷바퀴까지 자연스럽게 잘 따라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630i 같은 경우는 단종을 곧 앞두고 있지만 차량 재고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컬러, 트림으로 선택을 하셔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종 진짜 마지막까지 가시게 되시면은 차량이 귀해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좀 좋은 프로모션을 안내받고 싶으시면은 지금쯤 연락 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차 중에 스탑 앤 스타트 기능을 제가 꺼둔 상태거든요. 디젤 엔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정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진동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시트나 스티어링 휠 쪽으로 올라오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 시리즈 같은 경우는 BMW 파이낸셜에서 월납입금 지원이 리스렌트 상품에는 지원되고 있거든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되기 때문에 차량 구매 방법을 리스렌트로 좀 고려하고 계신 고객님들께서도 한 가지 혜택이 더 추가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 도로로 진입해서는 이제 반자율 주행 기능을 활용을 해볼 건데요. 반자율 주행 기능을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자율 주행 기능 활성화는 스티어링 휠 좌측에서 이제 스티어링 휠과 차선이 표시된 버튼 눌러주시면 활성화가 되고, 이 옆에 있는 세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시면은 도로 속도에 맞는 속도로 활성화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드 표시를 누르시게 되시면은 안전거리 제어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앞 차간거리라든지 좌우측 차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그래픽으로 다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5 시리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차와 이제 거리가 줄어들면 굉장히 스무스하게 멈추거나 재출발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 속도가 줄어드는 것도 뭐 T사를 제외하면은 그 다음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속도가 스무스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을 잘 활용하지 않는 분들에게 좀 제가 고객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차량이 갑자기 너무 팍팍 선다거나 급출발을 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싫어서 이 기능을 잘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 BMW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걱정을 더시고 원활하게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스티어링 휠은 반자율 주행 기능이기 때문에 꼭 파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계기판 위쪽으로 보시면은 살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반자율 주행 기능을 활성화하시고 나서 운전자의 졸음 감지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고음이나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티어링 휠을 일부러 조작해서 차선을 이제 나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안쪽으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굉장히 차선을 잘 읽고 간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속이긴 하지만 이렇게 급코너 조작을 할 때도 이게 급코너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컴포트한 승차감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롤링을 굉장히 잘 억제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터널 안임에도 이렇게 굉장히 정숙한 모습을 보여주실 수가 있는데, 프레임리스 도어라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프레임리스 도어임에도 터널 안에서도 굉장히 정숙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안이 없는 패밀리카의 정석 BMW 6GT 차량을 만나봤습니다. 좋은 프로모션과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저 BMW 남자 비머맨에게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